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2일 경신 두번째 기사 1499년 명홍치 12년 의금부가 이 방의 처자를 살해한 사람들의 죄목을 가지고 아뢰기를 김이강 및 그의 처 가야지는 이 방의 노비가 아니고 그 행랑에 새들어 살면서 살해를 주모한 자이며 석산도 또한 이 방의 종이 아니면서 그 재산의 분배를 꾀한 자이며 이 생은 이방의 종으로서 비록 모살에 참여하거나 재산의 분배는 받지 않았으나 그 주인의 시체를 버린 자이며 그 주인의 시체를 버린 막송은 이방의 처서모로의 종으로서 이방의 처서모가 막송으로 하여금 그 시체를 염습하도록 관과 면포 5비를 사서 주었으나 가서 염습하지 아니하고 그 면포를 도용한 자이며 그 나머지는 혹은 그 사례를 듣기도 하고 혹은 그 모의를 알면서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혹은 같은 당으로서 수금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모두 이미 취초하였으나 그 제보를 분배한 것에 있어서는 비록 장신을 하여도 모두 숨기고 승복하지 않으니 청컨대 각각 그 죄로서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성준이 아뢰기를 율문에 일가의 사민을 살해하면 능지에 처한다 하였는데 김이감과 가야지는 일가 사인을 살해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에 해당하고 이생은 비록 지극히 우둔하고 그 모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체를 버렸으니 이는 모의에 참여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김이강과 죄가 같고 막송은 살인한 자의 율에 비하면 차이가 있으므로 사형은 면할 수 있고 조적은 어리석어서 비록 약 마시는 것을 상세히 보았다 할지라도 그 약이 양약인지 독약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그 죽음을 관가에 고하여 마땅한지를 알지 못한 것이며 또 이방의 처가 바야흐로 영비를 신음하다가 조적을 보고는 이를 심히 총애하고 도리어 영비를 멀리하므로 두 사람의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아서 바야흐로 그를 살해할 때에 그 모의를 고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며 일이 발각되게 되었으나 조적의 공술 때문에 김이강 등이 그 실정을 숨기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조적은 면죄 하여 줄만 하고 서글검은 비록 약을 마셨다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모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도 또한 면죄하여 줄만 합니다. 하고 이 극규는 또 아뢰기를 옥산 등은 비록 그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고 그 작물도 또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옥산 등 7인은 모두 제인 백정이며 서로 당을 지어 항상 숭례문 밖 복덕의 집에 모여 산음에는 종사하지 않고 놀기만을 일 삼았으니 도둑질한 것이 명백하므로 비록 나타난 작물은 없다 할지라도 이들은 나눠 유배하소서. 세조조에도 또한 도둑질한 것을 명백히 알면 작물이 나타나지 않은 자도 모두 절도로 나누어 유배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전례가 있습니다. 하고 이어서 석상과 천석 등의 집을 써서 아뢰기를 천석은 비록 김이강으로 더불어 동모하기를 하였으나 바야흐로 김이강이 도피할 적에 축하하여 진고하였으니 죽이지 않고 면죄하여 줄만합니다. 그러나 천석의 부사가 이방의 재물을 도둑질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배나 되므로 그 공술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그 죄만 다스리고 그 재산을 추징하지 아니하면 불가한 일이오니 청컨대 두 사람의 집을 팔아 이 방에게 보상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렌바에 이하라 하였다. 그 주인의 시체를 버린 자 이멸을 2번 한 것은 이방의 자식 3인을 이생이 강중에 버렸다. 능지는 형벌의 일종인데 사지를 찢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죄목은 대모대역, 모반, 강상죄인, 일가 3인의 살해 등이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2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김계종의 노관을 삭제하도록 사헌부에 명하였다. 사관은 헌납 홍윤덕이 아뢰기를 김계종은 강상의 죄를 범하였으니 종신토록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초 노관할 때 어찌 상세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삭제하라는 것은 매우 불가한 일이니 김계종 때문에 만세의 강상을 헐어뜨려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장령 손본도 또한 아뢰기를 강상의 죄를 범한 자는 진실로 가볍게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사군 연산 5년 7월 2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삼수군에서 포로된 인구를 찾아내기 위하여 파견된 경찰관 김선이 와서 복명하고 삼수에 적이 침입하였던 길과 포로된 사람들의 집을 도면으로 그려 올리고 이어서 아뢰기를 갑사 한철동은 저들이 침입할 때를 당하여 지름길로 달려가서 그 기도를 파괴하여 정로를 끊어버리고 정마 6필을 탈취하였으니 청컨대 한철동의 공을 논하여 변민들을 권장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철동을 농공하라 하였다. 기도는 요새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2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6월 30일 밤 하늘의 붉은 기운에 대하여 김은기에게 묻다.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6월 30일 밤에 내가 대조전에 있으면서 보니 하늘 가에 여러 횃불과 같은 기운이 상공으로 뻗어 유동이 일정치 않았는데 처음엔 남산 위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듯 하더니 조금 지나선 다시 서쪽으로 유동하고 또 굴러서 동쪽으로 향하였으며 사경부터는 시작하여 오경에 이르러서야 없어졌으며 그 형상이 또 가물대 월색과 같으며 혹은 성가에서 말하는 방광과 같았다. 김은기를 불러서 이를 문의하라 하였다. 김은기가 무는 통고를 상고하여 아뢰기를 이른바 적기라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2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축풍, 비, 삼주, 태수, 태제부, 도둑, 소하마, 소경 등은 조신, 정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자순 왕대비가 영원 부원군 윤호의 집으로 거둥하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이균 등이 아뢰기라. 이 사준에게 전에 시직을 제수하였는데 그때 대간이 그는 성질이 유당함을 좋아하고 본래 단정한 선비가 아니라고 논개하여 채직하였으며 그 뒤에 또 임광재를 잡아가둔 때문에 죄를 받았으며 지금 또 내 응방의 매를 몰래 기른 죄를 범하였으므로 선정관이 청직에 제수함은 마땅치 못하오니 재임하소서. 또 김계종은 성종의 졸곡 안에 음탕한 짓을 감행하였으니 그 행위가 금수와 다름이 없으며 그때에 관련되어 체포된 자도 모두 한결같이 승복하고 김계종도 또한 자복하였으므로 이미 노관된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의 상흔으로 인하여 노관을 삭제하고 서용하라는 하교가 계시므로 신등이 그 불가함을 논하여 윤호를 얻게 되었는데 지금 다시 노관을 삭제하라는 명이 계시오니 인주의 정령을 이와 같이 가볍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4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대사관 이균 등이 상자하기를. 신등이 듣자옵건대 강상은 우주를 부식하는 동량이요 생민을 편안하게 하는 잠자리라 하였으니 나라에 이것이 없으면 중국이면서 오랑캐요 사람에게 이것이 없으면 관대를 띄고 쓰고 띄었으면서도 금수입니다. 이러므로 제왕의 정치는 반드시 강상을 먼저 부식하여 인륜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강상이 부식되고 인륜이 발라지면 중인 이하라도 모두 스스로 힘써서 선하게 되며 강상이 땅에 떨어지고 인륜이 바르지 못하면 중인 이상이라도 모두 스스로 포기하여 악하게 되니 강상이 부식되고 안되는 것과 인륜이 바르고 바르지 않은 데에도 세도의 질환과 국가의 흥망이 매였으므로 강상이 정치에 관계됨이 이와 같은데 남의 인군으로 어찌 만홀히 하겠습니까? 성종께서 승하시던 날
를 당하여서는 비록 심산 궁곡의 사람일지라도 분주하고 비호하기를 친상을 당한 것 같이 하지 않은 이가 없는데 김계종은 성주께서 발탁한 은혜를 입어 이품 재상이 되었으면 그 애통 참달한 정은 마땅히 보통 사람의 정보다 배가 되어야 하거늘 조금도 통상하지 아니하고 방자하게 간음하여 기탄하는 바가 없었으니 이것을 참는다면 무엇을 참지 못하겠습니까? 죄악이 극대의 이름이 삼부에 기록되면 이 세상에서 다시 낯을 들지 못하고 영원히 검수와 더불어 짝이 되게 해야 하는데 어찌 지금 죄적에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죄악을 면하기 위하여 그 자식을 시켜 백단으로 말을 꾸며 상사하여 소원할 수를 뜻하였겠습니까? 조옥지간도 또한 참가에 즉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한 차례의 장신을 가하여 경솔하게 품지하고 전하께서는 특별히 그 죄적을 삭제하게 하시고 또 녹용하도록 명하여 그 관계를 달성하게 하시니 신등은 이같이 하여 마지 않으면 사람들이 장차 말하기를 아무개는 불충의 죄를 범하여도 진소로서 벗어나게 되고 아무개는 불효의 명목을 얻어도 식사로서 면하였으니 패상의 죄도 면할 수 있고 장호의 죄도 벗어날 수 있다 하여 아비는 그 자식을 씻기고 형은 그 아우를 타일러 분분하게 척소하면 악을 범한 자도 요행이 면제하게 될까 염려되오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서에 이르기를 패상과 난속에 관한 범죄는 작은 죄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다 하였으니 진실로 패상한 죄를 범하고도 용서를 받게 된다면 신하로서 그 임금에게 불승하고 자식으로서 그 아비에게 불효하는 자를 장차 이루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강상이 바르지 아니하고 일륜이 바르지 아니하면 그 성취에 누가 되고 풍화를 흐리게 하며 심할 터이니 얼마 안 가서 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김계종에게 비록 그 불충한 주의를 바로잡아서 그 사이로 물리치지는 못하실지라도 어째 그 악명을 삭제하고 그 직지를 도르죠 총애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는 악을 징계하지 못할 뿐만 아니하오라 도리어 악을 권장하게 되는 것이니 원하옵건대 성명을 빨리 거두어 여망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조옥지가는 임금의 조수를 받들어 죄인을 다스리는 법관을 말한다. 식사는 거짓 꿈입니다. 첩소는 문서로 호소하는 것이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4일 임술 에반적에서 안윤덕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장순손을 사관은 사관으로 박열을 홍문관 은교로 임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4일 임술 5번째 계사 대마주 병조신 종은칠 성순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5일 개회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제사는 정결하게 한 후라야 신이 험령하는 것인데 집살들 중에 혹 의복이 불결한 자가 있을까여 내 신을 보내어 적간하게 하고자 하니 어떻겠는가 하매 승지 이 세영 등이 아뢰기를 무릇 제사에 관한 일은 사안부 감찰이 이를 규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복은 검사하지 않으니 청와대 감찰로 하여금 더불어 규찰하게 하소서. 만약 재감이 없는 곳은 행향사로 하여금 검찰하도록 하오면 사람들이 모두 조심할 것이므로 내신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전가하기를 옳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9년 연산 5년 7월 6일 갑자 첫번째 기사 승지 이세영 권주 박원종을 명하여 홍문관 독서당에 먼저 가도록 하고 이어서 내관 안중경에게 술과 고기를 가지고 가서 공개하도록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6일 갑자 두번째 기사 대마주 좌 혹은 대관 평 조신 종 번마 수국구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7일 을축 첫번째 기사 군사에 쓰는 작은 유마를 김응문이 제작하여 올리다. 이보다 앞서 김응문이 작은 유마를 만들어 올렸는데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모구 유마의 제작은 제갈량 후로는 그 기술을 전하는 자가 없었으며 세조 같은 성군으로서도 또한 이 시행하지 못하셨는데 지금 비록 그 제작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만들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김응문이
여기에 생각을 두어 그 형체를 만들어 아뢰었으니 배가 갈 수 없는 이름으로 공장을 명하여 그 제작을 세밀히 살펴서 사용 여부를 시험하도록 함이었다 하옵니까 하고 신승선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유마를 보건대 옛날 제도와 합치하는 것 같으니 교장으로 하여금 이 양식대로 조작하여 시험하게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산천이 구불구불하여 중국의 평은 광야의 지대와 같이 아니하므로 행용하지 못할 듯하옵니다 하고 정문형은 의논드리기를 모구 유마의 제도를 후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은 전일에 의논할 때 이미 다 말하였으며 또 지금 김응문이 만들어 올린 체제가 너무나 작아서 사용 여부는 전혀 알아볼 수 없으니 김응문으로 하여금 그 체제를 크게 제작하도록 하여 미국을 실어 시험하면 그 운용의 편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한치형은 의논드리기를 모구 유마는 비록 옛날 제도의 한 전한 바라 할지라도 세종 세조조에서 행용하려고 여러모로 제작하였으나 행용하지 못하였으니 신의 뜻으로는 행용할 수 없을 듯하옵니다 하고 성준 이극균 이계동은 의논드리기를 김응문이 만들어 올린 유마의 제도가 교묘하기는 하나 그 높은 데로 끌어올리고 낮은 데로 밀어내림에 있어 지족이 파괴되기 쉬우므로 행사가 멀리 운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 구부리거나 주선할 수 없어 험한 데를 운행하기도 또한 어려우므로 이는 반드시 옛사람이 만들었던 제식과는 다른 듯합니다. 그러나 이를 시험한 후에 폐기하여도 늦지 않으니 군기시로 하여금 이 양식에 의거 제작하여 시험해보도록 하소서 하고 박근 신주는 의논드리기를 유머는 제갈량이 사용한 것이오나 후세에 이를 계승한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김응문이 스스로 만든 소형을 보건대 이것으로는 그 행용 여부를 헤아릴 수 없으니 교장으로 하여금 김응문의 지휘를 받아 한 건을 만들어 시험하도록 함이었다 하옵니까 하고 공기다른 의논드리기를 모구 유마의 제도는 촉한계의 주위에 가축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그 제도를 상세히 아는 자도 없으므로 제갈량 이후로 행용한 자가 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김응문이 올린 글과 제작한 바를 보건대 자못 의연하니 김응문은 지교가 있는 자인 듯 하오나 어찌 다 공명의 제도에 합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리는 대부분 험악한 데가 많으므로 비록 이를 사용코자 해도 어려울 듯합니다. 평지에서 자그마한 운반에는 혹시 쓸만한 거니와 대군중에서 이것으로 군량을 운반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하고 여자신은 의논드리기를 김응문이 만들어 올린 목문은 가령 운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삼국의 험한 곳에 어떻게 운용하겠습니까? 듣자옵건대 세종대왕께서 옛날 제도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마침내 제작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성준의 의논을 쫓았다. 모구 유마는 중국 삼국시대의 촉간의 제갈량이 군수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제작하였다는 기계로서 그 형태를 소와 말과 같이 만들었다 하여 이를 모구 유마라고도 한다. 그 의연은 전과 다름이 없다는 뜻이다. 연산군들에게 34권 연산 5년 7월 7일 을숙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자길 독서당에 같은 홍문관원은 자길의 본 시흥과 사언의 뜻으로서 각각 7은 배율 20원을 지어서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시를 내로 연산군들에게 34권 연산 5년 7월 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홍문관 관원에게 선언을 하사하니 사언하였다. 전교하기를 그 사연의 뜻으로 배율 10원을 지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개조 상성부 영진녀 송림원 원실차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노를 바치다. 연산군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지난해 6월에 온하이 야인 김가을 헌 등이 만포강변에 도착하여 사변을 보고함으로 첨사 최한홍이 맞아 대접하고 여진헌도 고경손에게 묻기를 건주의 피인들이 변경을 침범하여 장난하니 장차 군대를 출동시켜 토벌해야 하겠는가 하니 고경손이 대답하기를 그 개돼지 같은 사람의 일에 국가에서 어찌 개의하여 군대를 출동시키겠는가 하였다. 최한홍이 이에 의하여 절도사에게 첩정하기를 저들은 범한 바가 중대함으로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고변과 인구를 수혜 안 한다는 것을 빙자하나 실은 기밀을 탐지함이며 피인의 흉계가 유효하므로 만약 향통사
공관인에게 뇌물을 주어 입문한다면 무식한 무리들이 일시의 이득을 탐하여 국가의 대계를 돌보지 않고 스스로 추론할 근거가 없다 하여 군사의 기밀을 누설할 것이니 지극히 의심스러우며 비록 이러한 주인들을 잡아 극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후에 됨을 보완하지 못할 것이니 금우 나오는 피인들에게 그 신의가 없음을 수죄하기를 모월 모일에 노력하여 간 사람과 가축을 돌려보내면 우대할 터이나 그렇지 않으면 비록 와서 보변할지라도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계유하고 관문을 닫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절도사는 그대로 치게 하므로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피인이 스스로 죄가 중함을 하고 마음으로 정벌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보변을 빙자하고 연달아 나오면 기밀을 엿보기 위한 계획이 분명한 일이므로 피인으로 더불어 매매하는 행위는 은금하고 일정에 관한 계획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소서. 최한홍이 보고한다. 관문을 닫아 받아들이지 않는 일에 관해서는 해조 및 변경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재상에게 하문하소서 하고 신성서는 의논드리기를 피인이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노력하였으니 스스로 그 죄가 중한 줄을 알고 보변을 빙자함은 실로 우리의 군대를 일으켜 토벌할 기밀을 탐지하고자 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사람과 가축을 쇠안하여 스스로 그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박고리 등이 와서 고한 사변도 또한 이러한 듯 하오며 또 사람과 가축을 돌려오면 중한 상이 있다고 이렇게 우선 계유하여 그 변화를 보도록 함이 어떠합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피인이 고한 바 고자성을 지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 도로 거느리고 돌아갔다는 일 및 건주의 사람들의 발병한다는 소식은 그 허실을 알 수 없으니 대개 모두 어떤 사유를 빙자해 진퇴하면서 우리의 용병 여부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의 경비를 어찌 헛말이라 소홀히 하겠습니까? 마땅히 절도사로 하여금 재진에 치기하여 항상 적이 이르는 것 같이 하여 방어를 신중하고 견고하게 함이 어떠하옵니까? 또 상시로 내왕하는 피인을 서로 대할 때 언어의 상통을 검증하는 일에 관해서는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피인들이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보변을 빙자해 자주 와서 기밀을 엿보고 있으니 변장에게 하유하여 소관 군민을 엄중히 단속하여 입정의 계획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윤필상의 의논을 줬고 이어서 다시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재상 및 해조의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이 극균이 의논드리기를 피인의 사정은 최한홍이야 헤아린 바에 지나지 않았사오나 지금 만약 관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 대한 저들의 의심이 더욱 깊어질 것이니 지금 이들에게 말하기를 전일의 도둑질은 모두 물 아래에서 하고 물 위에서는 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너희들이 엄중히 검지하고 방비하였기 때문이다. 근래 물 위에서 도둑질함이 잦으면 반드시 너희들이 화의하여 보내놓고 면죄하기를 도모하여 그들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 와서 보고할 따름이니 너희 정실은 비록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알 수 있다. 어찌하여 자주 와서 보고는 하면서도 현장공은 없는가? 전일 동청래가 건주에 입기하였을 때 추장들에게 모두 하사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만약 적이 일어남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힘을 합해 잡겠다 하였으나 근래 해마다 도둑질하여도 추장 등이 와서 보고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국가에서 너를 저버린 것이냐? 너희들이 우리를 저버린 것이냐? 너희들의 죄가 크다. 그러나 국가에서 불문에 붙이고 처음처럼 대하는 것은 삼위의 사람이 어찌 모두 다 배반하였겠는가? 그 중에 개돼지 같은 무리들이 사냥한다는 말을 하고 나와서는 우리 지역에 장난한 것이요. 위의 부로는 실로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만약 군사를 가한다면 죄가 있거나 없거나 아울러 죄를 받게 되므로 성상께서 차마 군사를 가하지 아니한 것인데 이로써 너희들은 먼저 스스로 의심을 품고 불길한 말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면서 우리를 엿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너를 대우하는 것이라고 하지 말라. 너희들의 힘으로 추세할 만한 것은 추세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국가에서 너희에게 쇠안하도록 독촉하지 않을 터이니 돌아가서 제2의 부로에게 보고하고 각각 너희 마음을 삼가 국가를 저버리지 말라. 국가에서 만약 군사를 가한다면 어찌 좀 도둑질하는 너희들을 본받아 너희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겠는가?
너는 의심하지 말고 도둑질한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보고하라. 고하면 국가에서 마땅히 너에게 대가를 보상하리라 하며 이렇게 계유하고 또 만포 사람이 서로 통하는 사사의 말을 언급하여 군기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유함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이 개동 건건 신부는 의논드리기를 피인들이 보변을 빙자하여 연속 나오는 것은 그 흔적이 엿보는 것 같으니 만약 변민의 언어를 금하지 않으면 혹 누설될 듯 하오나 스스로 물건을 매매하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지금 갑자기 금할 수도 없습니다. 또 사로잡아간 사람을 수양하는 일에 관해서는 비록 여러 번 약속을 저버렸을지라도 일찍이 거절치 않았는데 지금 만약 관문을 닫아버린다면 형적이 도리어 탈로 될 터이니 다만 변장으로 하여금 엄중히 계칙을 가하여 누설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편당할 듯하옵니다 하고 여자친은 의논드리기를 고자성을 지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집착하여 도로 들어가게 하였으면 그 죄가 중함을 알고서 사변을 빙자하여 와서 고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군기를 여봄이 분명하오니 계본에 의하여 사로잡아간 사람들과 가축을 다 돌려온 후에 후대하여 논상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계유하게 함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이 극균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유위 군사 100명을 응방으로 정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1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방의 처자를 살해한 자가 기미강 가야지 등을 초복합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노비가 그 주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마땅히 복주해야 하는가 그 전례의 유무를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10일 모진 두 번째 기사 대마주 테스 평조신 조익성이 사람을 은혜어 도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1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정성들에게 파직된 인원 중에 다시 사용해야 할 사람을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어세겸 정문영 한치영이 아뢰기를 안구 조순 임유경은 사용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조순은 일찍이 노사신의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하였다. 임유경은 미관으로서 대신을 만홀히하였으니 이들은 경솔히 사용할 수 없고 또 이극규는 춘궁에 있을 때 공로가 있었으니 사용할 만하다 하였다. 춘궁은 세자공의 별칭이다. 연산군 일기 349 연산 5년 7월 1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축성사 성준 등이 아뢰기를 축성은 일이 없을 때 해야 합니다. 지금 경기는 비록 흉년이 들었으나 강원도 및 하삼도는 조곡도 약간 풍년이요 만곡도 또한 풍성하니 만약 이때를 놓치면 뒤에는 축성할 시기가 없을 터이므로 금년에 축성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9 연산 5년 7월 1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이승근이 상서하기를 신은 노둔한 자질로서 외람하게 성은을 입어 방면의 중책을 받았으니 분수를 헤아려 보건대 정도에 지나칩니다. 다만 제기가 천단하여 직분 안의 일에도 오히려 어긋남이 많은데 하며 그 지위를 벗어나게 이를 말하니 스스로 헤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하찮은 심정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오직 성상께서 광망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지금 북로의 경화로 인하여 서북의 변면이 여러 번 약탈을 당하였으며 그늘 삼수 사람 한세충이 매양 길잡이가 되어 오면 반드시 이익을 얻음으로 무인지경을 질바할 듯하니 그 환란이 어찌 오늘만으로 고치겠습니까? 저들이 변비의 효실과 찬선의 우직을 잘 알아 서로 한모하여 틈을 여보고 편리한 기회를 타서 표리학할 마음이 바야흐로 확장되어 마지 아니하니 무리질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는 오로지 훌륭한 변장을 얻어 사조를 통솔 독려하여 빅모 재승하기에 달렸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편수하오나 변폭이 길이는 함경도가 제일이므로 선왕조에서 남북의 절도사를 두대 지리의 형세를 구분하여 북쪽은 경성, 남쪽은 북청을 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주장이 요충에 운가하여 사방을 응원하고 제진도 당당하므로 오랑캐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나 남쪽은 적의 통로가 흉험하고 제진이 빈약하여 주장도 또한 변경에 늘 있지 않으므로 그 여러 번 손실을 보면 사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가속을 데리고 가지 않고 남쪽은 처자를 데리고 감을 허하므로 절도사가 된 자는 북청을 집으로 삼고 변방에 있는 들이 항상 적으니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북청에서 값스한 삼수의 변지에 가는 거리가 500, 600리이며 고생과 전쟁이 그 중간에 웅장하게 솟아있어 넘어가기가 사람과 말이 모두 극히 어려워서 빨라도 5, 6일은 걸려야 도착하게 되니 저기 온다는 말을 들으면 창황하여 조치할 바를 모를 뿐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망령된 뜻으로는 병령을 갑산으로 옮겨 가족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고 병사를 폐지하고 오후 1인을 두어 주장으로 더불어 동서로 나누어 온과의 식량을 가지고 가서 좌갑하다가 동쪽을 찌르면 이리 응하고 서쪽을 공격하면 저리로 달려가도록 갈 수 있도록 한 후라야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 여깁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갑산부는 전투가 많지 않고 인민도 희소한데 어떻게 주영이 되겠는가 하나 신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주장을 이리로 옮기면 영의 소속 노비가 수백인이 넘고 아전은 노비보다 여러 갑절이 되고 따라오는 자가 많을 것이며 또 북청의 지방인 성대, 금창, 벌성, 포 등지를 분할하여 보충하면 비록 사민하여 충당하지 않을지라도 제대로 한 큰 도후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슬을 헤아려 그 변을 응하고 그 목을 눌러 그 등을 어루만지는 것이 진실로 적을 재성하는 양책이며 이밖에 다른 요구는 신은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삼수 한 군이 믿고 있는 것은 강산의 험함이며 경작하여 먹는 땅은 어면 등 두어 마을뿐입니다. 지금 저기 복중에 들어와서 허약을 가수 알게 되어 강산은 그 험함을 잃어버리고 어면은 그 농사를 중지하였으니 어면 등의 마을이 없으면 이는 삼수가 없는 것이요 삼수가 없으면 함흥 정평이 적의 침해를 받는 땅이 될 터이니 말로 위축되어 가는 탄식이 없겠습니까? 요예지에 빨리 거진을 설치하고 변장을 선발하여 군사를 엄하게 하여 굳게 지켜 그 모욕을 방어하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비록 거진을 설치할지라도 수병을 어디서 뽑아오겠는가 하나 신의 망령된 뜻으로는 낭성, 도안, 양진이 수주를 폐지하고 그 수자리를 옮기면 될 것으로 여깁니다. 전조의 말기에는 연해에 방수하는 곳이 없었으므로 왜구들이 절발하여 경상도를 격려하여 강원도에 들어오고 강원도를 격려하여 북방에 들어와서 항주, 북청에까지 이르렀으니 대해를 끊지 않아서 바로 여기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경상 강원도의 연안 가급에 모두 그 진을 설치하였으니 저들이 어찌 저곳으로 진입하여 이곳까지 도달하겠습니까? 또 일설이 있으니 평안도는 함경도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만약 어떤 소식이 있으면 바로 치게 하고 또 서로 비보하여 사기를 잃지 말도록 함이 가하다 하나 지금 하유를 전문하는 동안에 도로가 너무 멀어서 시기가 지나버리면 비록 후에 하유도 미치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변방의 방비에 한 결함이 있는 일이옵니다. 여러분도 국가의 의원은 분분하게 변경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 이익이 옛것에 비하여 10배가 아니면 고치지 않으므로 옛사람은 개작을 중하게 여겼고 신도 또한 변경하는 것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오나 지금 북방에 있으면서 친히 그 사슬을 헤아려 보매 감히 한몫할 수 없어 그만두려 해도 두지 못하니 지정에서 나온 것이요 진실로 아첨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성상께서는 납보하는 도량을 넓히시와 신의 말을 대신에게 하순하시와 만약 일리가 있다 하면 체납하소서. 황공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을 지닌 사람 및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재상과 병조에 의논하라 하였다. 빅모 지승은 전쟁의 계획 또는 술책을 발전시켜 승리함을 말한다. 좌갑은 갑옷을 입고 출동할 차비를 하는 것이다. 연산 군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11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일본국 상성포 호자 일기주택원 목산 심랑 원정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개 349 년산 5년 7월 1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계동이 아래기를 올가을에 강무하기로 이미 결정되었고 본전은 일이 많은데 신은 지금 서정원수의 명을 받았으니 장간대 신의 직을 재임하소서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병조는 임무가 중하니 이계동은 출장할 것이 없다. 이를 원수들에게 물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9 년산 5년 7월 1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승지 권주가 아래기를 김이강은 죄가 능지에 해당하므로 법에는 고복하지 않고 그의 첩 가야지는 죄가 차명에 해당하므로 고복하는 것이 가하오나 신의 뜻으로는 그 정상을 위해서 이미 알고 계시니 고복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김이강과 가야지는 명일에 차결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9 년산 5년 7월 10일의 경우 세 번째 기사 장량 송번 헌납 홍윤 등의 아래기를 주하통례 이극견이 매번 신뢰하여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니 채직하소서. 또 변방의 수령은 사람들이 모두 회피하므로 서정에 비록 김석철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요 우진도 또한 군사를 쓸만한 곳이므로 김석철을 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래 밀력이 너무 피폐한데 금년 전마에 백성들이 이미 소란하고 또 축성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명년에 서정하게 되면 백성의 피폐가 어찌 이보다 더함이 있겠습니까? 청건대 백성의 힘을 애석히 여기에 휴양하게 하소서니 선교하기를 마땅히 무사할 때 준비하여 보류의 변을 막아야 한다. 금년에 비록 전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서정은 명년에 있을 터이니 이 무사한 데 축성하면 가하다. 김석철에 관한 일은 서정은 대사이므로 정성들이 말한 것이다 하며 손번등이 다시 아뢰기를 김석철은 반드시 서정에 종사시킬 것이 없는데 어찌 경솔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 극견은 신등이 그에게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요 그 거동이 통례에 합당치 않으므로 감히 아랜 것입니다. 축성은 만약 아니할 수 없으면 마땅히 그 원급을 참량하여 축조해야 합니다. 전라 좌도는 적의 침략을 받는 가장 기묘한 곳이므로 마도, 단량 등처는 금년에 쌓아야 하고 경상도 동네 우승은 급급한 것이 아니오니 연기하고 충청도, 임천, 강원도, 삼척과 강릉도처는 모두 적의 침략을 받는 것이 아니오니 다음에 쌓아도 또한 무방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축성에 관한 일은 마땅히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그 성을 쌓지 않았다가 후에 만약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극견은 만약 신뢰한다면 마땅히 추국할 것이지 갑자기 그 임무를 갈 수는 없다. 김석철에 관한 일은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9 년산 5년 7월 12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서정, 도원수, 성준 등이 아뢰기를 당초에 신등인 이인이 원수의 책임을 맡고서 김계동을 부원수로 이계동을 부원수로 임명해 주기를 굳이 정한 것은 신등은 모두 늙었으므로 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으며 또 명년에 대거하자면 한 개로 입정할 수 없고 부득이 세 개로 나누게 되면 신등 3인이 각각 한 개씩 담당해야 하므로 결코 이계동을 채임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 이계동은 무반에서 경모할 뿐만 아니라 사림들이 신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교에 비록 이계동이 아니더라 어찌 다른 사람이었겠는가 하셨는데 서정을 하는 자로서 신등은 이때까지 이계동과 같은 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야인이 여러 번 침범함으로 지금 왕정하려 하지만 입정한 후로 변환이 영영 종식된다면 모르거니와 만약 이로 인하여 헌단을 만들어 방자한 폭행이 여전하게 되면 부득이하여 또한 그 죄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신등은 반드시 모두 늙어서 죽을 것이며 비록 죽지 않고 생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를 막을 수 없게 될 터인데 이 계동은 나이가 젊고 현시에 인망이 있으니 마땅히 서북에 종사하게 하여 저들의 지방 형세를 알아두다가 후일의 쓰임에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문은 비록 대사이기는 하나 참판과 참의로도 또한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세조께서 강원도 고성 온정에 모욕하기 위하여 거동하실 때 타위를 행하기도 하였으니 그때 병조판서 김질이 마침 부재 중이므로 최항을 가판스로 임명하여 그 일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9 년산 5년 7월 1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순변사 변종인이 와서 복명하였다.
삼수군의 산청과 정로의 형세, 거민의 호수에 대한 도면을 올리고 이어서 어면에 새 군부를 설치하기를 청하고 또 아래기를 갑산에 적색역이 있고 그 주위에 민가가 조밀히 하오며 큰 내가 있어 바로 압록강으로 들어가고 그 냇물이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해상과 안차 외에 양진의 중간이며 양진의 거리는 너무 멀어 저적들이 만약 자피선을 만들어 강을 거슬러 올라온다면 바로 적색역에 이르게 될 것이니 양진에서는 반드시 이를 탐지하여 방어하지 못할 터인데 전일 이곳에서는 본래 적변이 없었으나 지금은 한 세충이 길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에 장난할 듯하니 마땅히 양진의 중간에 군부를 설치하여 뜻하지 않은 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원임 정승 및 정승의 과 변방 이를 잘하는 재상과 병조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5 연산 5년 7월 13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이 효돈이 종산의 말을 잘못 듣고 원중에서 발설하였으니 언어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만약 이로 인하여 수국한다면 누가 감히 들은 이를 농기하겠습니까? 신등은 언로가 넓혀지지 못할까 염려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효도는 사실이 아닌 일을 농기하기 때문에 공문한 것이요 이 일을 가능한 때문은 아니다 하였다. 호문관 부작 최진 등도 또한 아뢰기를 대간이 말의 착오로서 수국을 당하니 신등은 언로가 이로 인하여 막힐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과 호문관이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말하는 자는 그들의 구호를 믿고 허망한 말을 한 것이므로 듣지 않는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9 연산 5년 7월 14일 MCN 첫 번째 기사. 김수순을 한승부 의윤으로 이 의손을 호문관 부교리로 임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349 연산 5년 7월 1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상선부 바다도 원납이 사람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349 연산 5년 7월 15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대저 정사 한 후에는 이조가 각각 관직을 받은 사람의 이름 밑에 혹은 전지 혹은 계만을 써서 양사에 통보하면 양사는 그 합당 여부를 고찰하여 만약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시 망단자 및 계만 치부를 가져다가 고찰하여 혹시 부당한 자가 있으면 논박하는 것은 율례입니다. 지금 도목정사 한후에 박승수 정수의 승직에 대한 타당 여부를 고찰하려고 이조의 그 망단자 및 계만한 치부를 써서 사원부에 보내도록 하였으나 이조에서는 온당치 못하다 하고 써보내지 않으니 이는 매우 매몰하므로 장차 청주에 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듣자옵건대 상교에 대간이 국정에 관여한다 하시니 망단자와 사치부를 등사하여 오게 한 일을 천감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이조에서 아뢰어 대간이 입을 다물고 그 시비를 핵실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간은 조정의 승묵인데 신등이 용렬한 자질로 외람대의 직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이므로 직에 있기 미안하니 사면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근간에 경등이 직차가 사리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논개함이 많으니 이는 모두 이조의 치부를 상고하여 아뢰는 것이냐? 사리에 어긋난 일이라면 대간이 논박하는 것이 가하지만 말할 것도 아닌데 굳이 논하면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사피하지 말라 하며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이조는 그 고난이 지극히 중하고 조정에 있는 사람을 모두 그의 장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시비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대간만이 홀로 말하는 것이요 이조로 하여금 등사에 오게 하여 이를 상고하면 대간의 예사인데 지금 이조가 거절하므로 대간이 백관을 규찰하다가 욕을 당하였으니 재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조의 문화는 가져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하였다. 망단자는 산망을 기록한 단자다. 관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명을 받아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치부는 출근부이다. 승묵은 법도이다.
연산군 일개 3사군 연산 5년 7월 1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김은기를 경사로 보내어 천추절을 축하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개 3사군 연산 5년 7월 1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아뢰기를 대간은 백사를 교찰함에 있어 만약 빙고할 일이 있으면 이조의 문서를 가져다 볼 뿐만 아니라 비록 일푼 아문일지라도 금액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대저 임용의 득실과 인품의 현부를 만약 대간이 말하지 않으면 전하께서 들으실 수 없으며 대간이 교찰할 수 없고 전하께서 임용의 득실을 들으실 수 없으면 주정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지면 나라가 나라 꼴이 안 될 것입니다. 이조도 백사의 반열에 있으므로 대간이 마땅히 교찰해야 할 것인데 신등은 도리어 욕을 당하였으니 취직하기가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조에서는 문안을 보내지 않고 대간은 보고자 하니 그 시비는 마땅히 정승들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나 경등이 무슨 비염할 것이 있는가? 지금 굳이 비염하는 것은 특히 경등이 경노한 때문이다 하였다. 일품 아문이라 함은 그 아문의 장관의 품계를 말한다. 동반의 정일품 아문으로는 의정부, 충헌부, 의빈부, 돈령부요. 종일품 아문으로는 의금부와 중추부가 이에 속한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1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대마도 병 조신 종무국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1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의금부가 정은 이효돈의 죄상을 형신하기를 계청하였는데 이 효돈이 옥중에서 상사에 스스로 변명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를 형신하지 말고 조율하여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사군 연산 5년 7월 1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전일에 비염하였는데 그 시비를 의논하도록 명하셨으나 오래도록 결정이 없으니 취직하기가 미안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다시 상세히 참량할 터이니 경등을 비험하지 말고 물러가서 명령을 기다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1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능주 한필, 수주 20필, 당분 2권을 권례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사군 연산 5년 7월 1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대마주 입석장인위 병국행위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변사 이극균에게 토홍단 목면 단령 초록저사 겹다포 초록주유 천리 백주 유가두 백홍주 겹타포 허피업 금당화 전정구 유마피화 전정구 전리 전정구 초리 백저포 천리 초피이염 아청저사 감토 각 일건을 하사하니 이극균이 사언하였다. 선교하기를 경은 솔로 풍험한 호주로 가는데 무슨 사언할 것이 있겠소. 그늘 사변이 연속 보고되니 경은 빨리 가야 할 것이요. 군사의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경이 가서는 스스로 참작하여 적당히 처치하시오 하고 이어서 수를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이극균이 아뢰기를 신은 본디 자질이 용렬하 하여 항상 일의 처리가 잘못될까 걱정 염려되었는데 지금 하교하시기를 스스로 참작하여 적당히 처치하라 하시니 작은 일은 신의 비로 스스로 결단할지라도 큰 일은 마땅히 사유를 갖춰 상주하겠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권 연산 5년 7월 2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송질이 치게 하기를 피적 10여 명이 추파 이동에 진입하여 기병 연윤동을 사살함으로 바로 만어 소호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4군 연산 5년 7월 2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승지 권주 등이 아뢰기를 관상감의 관원이 와서 고하되 객성이 나타나 자미를 침범함이 너무 핍박하다 하므로 신등이 이를 불러서 물었더니 말하기를
내가 금월 18일 밤에 집에서 우연히 뜰에 나가다가 마침 이 별을 보니 그 광채가 심히 멀리 뻗치고 19일 밤에 본감에 숙직하면서 이를 심찰하고자 하였더니 구름이 끼어 보이지 아니하였고 20일 밤에는 소상하게 보였으며 처음에는 잠이 동원 박 청봉성 사이를 범하였다가 이에 이르러서는 잠이와 북극지 일성을 범함이 너무 가까웠으며 이별은 항상 보이는 것도 아니요 그 형태가 해성과 같았으나 그 이름은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예로부터 성변은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이니 참건대 이를 두려워하여 수성하소서. 옛날 성경공은 한번 착한 말을 발표하여 형혹을 물리쳤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인구는 마땅히 두려워하여 덕을 닦아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은 천변이 어찌 두려워하여 수정하지 않겠는가. 또 별의 비치는 곳에는 반드시 분도가 있고 또 향하는 곳이 있을 터이니 그 천물을 아는 자를 불러서 그 분도와 방향과 처음에 나타난 방위를 소상하게 계산하게요 아뢰게 하라 하였다. 권주가 아뢰기를 성현은 일을 널리 알고 천문도 약간 해득하며 또 천문 제조를 겸임하고 있으니 청컨대 성현으로 하여금 천문학 관원들을 인솔하여 고사를 고찰하고 천문을 살펴서 아뢰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객성은 항성이 아닌 별로 일정한 곳에 널리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별을 말한다. 자미는 별의 이름이고 성좌의 하나로서 북극에 위치하여 송좌 중심으로 120여 개로 이루어진 성좌이며 천재가 여기에 거처하고 천재가 거처하는 궁을 자미궁이라고 한다. 형혹은 화재, 병랑 등의 조짐을 보인다는 이름이다. 이를 화성이라고도 한다. 연산군 일기 349 년산 5년 7월 21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관상감이 천문도를 고찰해 그 별의 나타난 곳에 표를 붙여 아뢰기를 이 별은 당초에 자미, 동원, 박, 천부성 사이에 나타났으니 비록 고뇌에 있는 것이나 이는 상제의 선구로서 어려움을 방하는 것이며 이 별은 자미에 속하오나 분야된 바는 아닙니다. 그러하오나 그 별의 빛은 바로서 고찰하오면 기성과 미성의 인마궁이 있으니 이는 연의 분야이며 그 별이 향하는 곳은 처음에는 묘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옛날 송경공 때에 형혹성이 심성을 지켰습니다. 심성은 송의 분야이므로 경공이 이를 근심하였습니다. 사성 자위가 아뢰기를 정성에게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니 공이 이르기를 정성은 나의 팔다리다 하고 백성에게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은 백성에게 의뢰한다 하고 연사에 옮길 수 있습니다 하니 흉년이 들면 백성들이 곤란할 것인데 내가 누구와 더불어 임금 노릇하겠는가 하며 자위가 아뢰기를 하늘은 높아도 듣는 것은 낮으므로 임금으로서 임금다운 말 세 가지가 있었으니 마땅히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살펴보았더니 과연 일도가 옮겨졌다 합니다. 양무제 때에는 형혹이 남대에 침입하니 무제가 이르기를 형혹이 남대에 침입하면 천자가 궁전에서 내려 달아난다 하고 맨발로 궁전을 내려서 양도하였다가 위주가 출분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부끄러워하며 말하기를 오랑캐도 또한 천상에 응하는가 하였으며 진무제 때는 장성이 나타나니 무제가 술을 들고 이를 향하여 말하기를 장성아 너에게 한 잔 술을 권하노라. 세상에 어찌 천년 만년 천자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옛사람이 말하기를 세성은 도가 있는 나라에 나타난다고도 또 말하고 또 말하기를 별이 나타난 나라에서 당한다 하였으니 이 두 가지 말로서 본다면 무릇 성변은 마땅히 보이는 나라에서만 볼 뿐이요 천하가 다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온지라. 인군이 마땅히 몸을 편히 갖지 못하고 덕을 닦기를 송경공처럼 한다면 재앙이 변화의 상사가 되는 것을 오히려 기약할 수 있거니와 만약 덕으로서 응하지 않고 스스로서 물리치려 하기를 양무제처럼 한다면 비록 100가지로 물리치려 할지라도 과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기성과 미성은 하늘의 별을 28성으로 나누고 제6, 7위의 별 이름이다. 임마궁은 성좌 12궁의 하나로서 솟을 때 태양이 이 성좌에 이른다고 한다.
묘지는 묘방은 24방위의 하나이다. 즉 동쪽을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를 말한다. 심성은 28성 중에 제5위의 별이다. 양도는 신에게 제사하여 재앙을 없애고 행복을 비는 것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3사권 연산 5년 7월 21일 김효 세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등은 대간으로서 욕을 당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이 직에 있겠습니까? 신등은 이조와 더불어 양존할 수 없으니 만약 이조를 옳다고 하신다면 빨리 신등의 직을 재임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를 근문하여 너희들의 뜻을 쾌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사권 연산 5년 7월 22일 경진 첫번째 기사. 김계종의 주의를 논한 대간의 주의 소를 내려주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그 소에 이르기를 하늘의 오전을 펴서 5가지를 돈독해 하였다 하였습니다. 강상의 도와 병이의 이치는 하늘에서 나오고 사람에게서 갖추어지는 것이므로 사람으로서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나라로서 이것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니 남의 상이 된 자로서 어찌 강상을 부식하여 풍교를 바로잡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한나라와 당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므로 강상이 삼강이 바르고 만목이 종속되어 안으로는 규문이 엄숙하여 일륜이 위에서부터 밝아지고 교화가 행하여 선비의 풍습이 아래에까지 바로 되며 돈전으로서 가르치고 명형으로도서 보도하면서 오히려 강상이 혹시 몰라나 인류의 기강이 확립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며 한 번이라도 패상 난속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미세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치 않고 그 죄 안에 기록하여 그 이름을 패상이라 하여 그로써 인심을 단속하고 원계를 유지하였으니 이것이 조정을 바꿀 수 없는 좋은 법도입니다. 성종의 상을 당하여 모든 신하들을 반호 병용하였는데 김계종은 최복을 입고 엄탕한 짓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습니다. 김계종은 국마에서 출신하여 본래 무식한 한 무부였는데 성종께서 항우 사이에서 발다가 일품의 바늘에 두었으므로 김계종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종천의 통한이 마땅히 항정의 만배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 어찌 국가가 애통하는 나를 한 몸의 종자하는 때로 삼아 금수의 행위를 사행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을 참지 못하겠습니까? 대저 인자의 죄로서는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인신의 죄로서는 불충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를 법으로서 다스린다면 죄 안에 기록하여 종신토록 회고할 뿐만 아니라 중벌에 처하여도 오히려 그 죄를 속하게 부족하게 여겨야 할 것인데 지금 그 아들이 그 아비의 죄를 면하고자 함을 인하여 다시 심리하고 그 죄안을 삭제하도록 하시니 신등은 국법이 이로부터 허물어지면서 악한 짓을 한 자가 징계되는 바가 없고 강상이 이로부터 물러나여져서 인도가 거의 종식될까 염려됩니다. 신등은 또 대전의 천거조를 살펴보건대 대소의 인원이 패상의 주의를 범하면 정가한 사람도 아울러 처벌한다 하였으니 이는 한갓 주안에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정가한 사람을 아울러 처벌하게 한 것은 진실로 패상의 주의가 중하기 때문입니다. 금과 옥조가 소상하게 중요에 선포되었고 성자 신손이 이를 준수하여 어기지 않았으니 이러한 정사를 준수하되 금석과 같이 굳게 하고 이러한 법령을 시행하되 사시와 같이 믿었게 해야 가합니다. 만약 김계종의 죄를 애매하다고 한다면 애당초 이를 추국할 때 조간을 뽑아보내어 그를 반복 신문하여 조회상을 추궁하였으므로 사정이 구비하여 일호의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으며 또 조옥이 내려 상세히 신문하여 그 이름을 삼부에 써서 붙였는데 무슨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어서 반드시 4, 5년이 지난 후에 규면케 하려 하십니까? 전일의 추획이 저와 같이 상진되었는데 도리어 아니라 하시니 지금의 추변은 4, 5년이 지난 후에 있었으므로 그 능히 자세히 다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그 자세히 다 하지 못한 오간을 믿으시고 그 자세히 다 한 오간을 믿지 아니하시와 굳이 신등의 말을 거절하시고 전일 그 옥사를 친히 간이한 재상에게 청문하지 않으시니 신등의 의혹이 자심하옵니다. 전하께서 만약 물으시면 저들 역시 대신인데 어찌 은유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대저 자식이 아비에게 거절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연을 만들고 말을 꾸밈에 있어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인데 전하께서 만약 이를 조차 허락하신다면 후일에 김계종을 본받아 그 죄를 도피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터이니 전하께서 그를 장차 모두 쫓아 고쳐주시겠습니까? 김계종으로 하여금 재주가 있다 하여 서북의 유사시에 쓰게 하시려면 백의 종군이라는 것이 예로부터 있는 일인데 하필 죄안을 삭제하고 녹용하여 국가의 법령을 파기한 후에 그 효과를 거두려 하십니까? 하나의 형실 없는 무부를 위하여 조정의 만세의 성언을 훼손하시니 신등은 그 통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은 마땅히 식도로서 임금을 섬기고 비의로 인도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헌의하는 자는 한갓 일시에 기필하기 어려운 이익만을 보고 만세토록 바꾸지 못할 강상을 파괴하고자 하니 기강의 문란과 법령의 훼손이 이로부터 비롯되므로 신등은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성명을 거두시고 대신들의 부정한 의논을 취하지 말으시면 강상을 위하여 다행하고 국가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옵니다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 드리기를 애당초 수의할 때 혹 애매한 듯하므로 이와 같이 의계하였사오나 지금 대간의 상수를 보건대 옛날에는 백이 종군하는 사례가 있었다니 서정에 공이 있은 후에 임용한들 어찌 늦겠습니까 하고 신승선은 의논 드리기를 김계종의 재주는 군료에 능함으로 서정 때 이를 버릴 수 없을 듯하며 비록 군중일지라도 전일의 재상에서 에게 위호가 없는 것도 또한 온당치 못하오니 임의로 전일의 직함을 칭하여 종군하게 하여다가 성사 한후에 임용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전일 김계종의 아들이 상언으로 인하여 수의할 때 신은 의논드리기를 김계종의 죄범은 비록 중하다 할지라도 율문의 거상 가취조에는 죄가 종신 불서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였는데 하물며 김계종은 무죄가 타기함이리까 진실로 종신토록 버릴 수 없으므로 그 무죄를 취하여 임용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으며 그 4,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심리하는 일은 본의가 아닙니다만 율문이 이와 같으며 또 패상 안에는 조종조의 원육전, 속육전에 또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고 승기 권주는 아래기를 상소의 내용은 오로지 죄안의 삭제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오나 의논은 죄안의 삭제에 대한 적당 여부를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뜻이 약간 다른 듯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수의하라 하였다. 연필상 어세겸 정문영이 의논드리기를 김계종을 종군하도록 허락한 후에 그 군공을 상고하고 그 죄안을 삭제하고 수용하는 일 등에 대하여는 다시 의논하도록 함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신승선은 의논드리기를 김계종이 만일 전쟁에 이기고 공을 세운다면 소용할 터이니 그 배상안을 삭제하는 것도 또한 그 중에 있는 것이므로 신의 앞서 드린 의논도 이와 같을 뿐입니다 하고 하니 전교하기를 정상들의 뜻이 분명치 못한 것 같다. 만약 김계종이 자기를 위해 발명하였기 때문에 죄안의 삭제가 오르면 삭제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요. 김계종이 비록 발명하였을지라도 오히려 미진함이 있다면 삭제하면 옳지 않다 하여 그 분변을 한 가지로 해야 옳을 것인데 지금의 언어는 공을 세운 후에 죄안을 삭제하고 녹용해야 한다 하니 서로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도 대공을 세우면 속죄되어 사형을 면할 수 있지만 자기의 헌군은 공으로서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령 김계종을 종군시켜 공을 세워 그 죄안이 삭제되게 한다면 이는 한가 그 공만 알고 그 헌구의 유무는 관계치 아니함이니 그 삭제의 여부는 서정에서 공을 세운 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저 불충한 죄는 대간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니 이를 정성들에게 상세히 전달하여 하나로 교착시켜 의결하도록 하라. 와 이거 똑똑하다.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김계종의 일에 관해서는 서울과 지방에 관련된 사람들이 장영을 받고는 전일에 무복한 일을 발명하였으므로 신의 생각으로는 혹 애매한 듯 하였는데 지금 대간의 번갈아 올린 소장을 벗건대 전일의 추국이 실로 상밀하여 하나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데 지금 경솔하게 추국을 다시 하여 죄안을 삭제하니 지극히 부당하다 하니 이는 사연이 엄정하고 의리가 정당한 말이며 전일의 추국이 실로 그 정에 합치하온지라 가령 이를 종군케 하여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어찌 죄안을 삭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김계종의 이런 그 범행을 자신 및 사정인은 모두 이미 자백하였으므로 일찍이 논결하여 죄안을 기록한 것인데 지금 다시 심리한 죄안의 사연을 고찰하는데 모두 전일의 공초와는 상반되니 4, 5년이 지난 후 그 사정인들이 김계종의 원수가 아니라면 어찌 김계종을 위하여 힘쓰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이것이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명백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어찌 갑자기 주의안을 삭제하겠습니까? 다만 김계종은 무죄가 타결 가벼이 버릴 수 없으니 정떨떨 당하여 만약 대공이 있으면 또한 의논할 만한 대상이 되므로 신등이 저늘이 의논해서 운운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김계종은 당초 범죄하여 이수원을 보내어 출국할 때 사정이 모두 자백하였고 김계종이 의금부에 들어갔어도 사실을 자백함으로 죄안에 기록한 것인 이는 적실하다 할 수 있는데 지금 4,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출국한 사연에 대하여 발명하게 하니 무슨 사정이 무슨 혐의가 있어 당시의 사정을 변경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뜻으로는 다시 출국한 것이 적실하지 못하니 그 죄안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윤필상의 의논을 쫓았다.